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월, 화, 수, 목 4일 동안 빼다가 반등, 빼다가 반등, 빼다가 반등 4일 동안 반복하다가 어제는 빼다가 계속 하락 추세 속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유가 좀 다양합니다. 최근에 미국 소비 지수가 이제 둔화되고 있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이제 계속 관세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게 품목이나 업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까지 반도체 뭐 여러 업종에 지금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수입 제품들의 가격이 훅 뛰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제 이 관세 정책 수정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들썩이고 빠지다가 반등 빠지다 반등 계속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위태위태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오늘 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주말이니까 다음 주에 대한 뭐 어떤 불안정성, 어떻게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빼놓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하락 폭이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지금 뭐 다우는 1% 넘게 그 하락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냥 빠질 만큼 정도의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다우가 1.6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2% 넘게 2.2%, S&P 500도 1.71%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빠지는 거 아니야? 빠지는 거 아니야? 했던 그 우려를 다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들 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테크 이런 애들이 다 4%대 중반, 4% 넘게 이제 빠졌고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5%대, 브로드컴도 3.56%,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종목이 좀 8% 넘게 하락을 했고요. 좀 전체적으로 뭐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양자 컴퓨터, 또 뭐 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소비, 여행, 항공, 뭐 금융도 좀 많이 빠졌고 좀 전체적으로 다 빠졌고요. 딱 두 개 업종과 테마가 보입니다. 상승한 종목, 업종. 중국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알리바바, 핀도더, 또 징둥닷컴 여기에 오랜만에 이제 뭐 니오나 리오토 같은 중국 2차 전지 전기차 종목들도 뭐 리오토 오늘 4%대 올랐고 알리바바 핀도더가 5%대 올랐고 바이두도 뭐 2% 가까이 올랐고 이렇게 빌리빌리 3%대 올랐고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주들 중국의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계속 올랐어요. 여기에 머크, 암젠, 모더나, 파이자 이런 바이오들이 또 쫙 올랐습니다. 뭐 존슨앤존슨 다 쫙 올랐습니다. 적게는 한 1%대에서 많게는 5%대까지 바이오들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와 바이오가 계속 좋은 흐름, 나머지 반도체, 2차 전지, 뭐 양자 컴퓨터, 금융, 항공 이런 소비, 여행 무슨 뭐 이런 쪽이 다 지금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이런 오늘 흐름이 나왔고요. 자, 나스닥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좀 나스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의 낙폭이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그 61선 밑으로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늘 장대 음봉을 딱 맞으면서 61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61선 밑으로 빠졌던 적이 최근에 계속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만 이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번째거든요. 61선 밑으로 빠지는 게 이제 이거를
그래, 지난번에도 빠졌으니까 이번에 다시 반등 나오겠지. 물론 반등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60일선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60일선이라는 건 최근 두 달간의 평균 이제 이동 평균선인데 일단 한 번에 이렇게 60일선을 장대 음봉 맞으면서 떨어뜨린 적은 없었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작년 9월 있었죠. 9월하고 8월에 한 번씩 있었는데 이때는 121선까지 아예 뭐 밑으로 다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하락했던 게 올해 초에 있었던 네 차례의 60일선 이탈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 보통 이렇게 장대 음봉이 딱 나오면요. 추세가 좀 더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찔끔찔끔거리면서 빠졌다가 반등 빠져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패턴이. 추가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만약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121선 부근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특별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뭐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121선 쪽으로 가깝게 붙는다면 121선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1선까지 3%, 3.11%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가 오늘 빠졌는데 한 3% 정도 빠지면 이제 121선에 붙는 거죠. 19,000포인트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한 500포인트 쑥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월요일 밤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증시는 뭐 다음 주에 그동안의 상승분 다 반납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불안한 주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선물지수 이제 장 마감하고 선물지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700포인트 넘게 지금 빠졌고 나스닥도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빠져서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이 하락의 폭이 다우가 786, S&P 500이 100 뭐 한 7 정도 되고요. 나스닥도 뭐 많이 빠졌네요. 그죠? 나스닥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뭐 허투루 볼 그건 아니다. 나스닥이 482인데 지금 이렇게 만약 선물이 많이 빠지면 한 번 정도는 더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121선 언저리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121선이 밀리는 시점이 월요일 밤, 우리 시각으로 월요일 밤이니까 우리 증시 오늘 하락분을 반영하면 월요일 날 한번 크게 빠질 수 있고 월요일에 미국 증시 한번 더 빠지면 화요일까지도 우리 증시는 이어질 수 있어서 다음 주에는 주 초반에 하락 그 폭이 상당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매우 불안한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그 미국 증시의 이제 갑작스럽다고 하기에는 그동안의 힌트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이제 당연히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 둔화 이런 것들은 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좀 주식 시장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시총 상위주들,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전부 다 합쳐서 시총 상위주들 한 페이지에 띄울 수 있는 19개 다 이제 최고 많이 띄어서 놓고 보면 애플은 그래도 뭐 약보합권이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4% 넘게 빠졌죠. MS가 1.9% 빠졌죠. 아마존 2.8%, 메타 플랫폼스가 1.6%, 테슬라 4.68%, 알파벳 A, 구글이죠. 2.65%, TSMC가 한 1% 정도, 브로드컴이 3.5%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빠졌고 19112 하나만 지금 반등이 나왔죠. 이 오늘 오른 바이오 중에 19112가 제일 조금 올랐어요. 0.06%.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뭐 월마트 오늘도 2.5%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머크입니다. 머크의 경우는 뭐 알테오젠 때문에 알테오젠 하고 이제 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이제 알테오젠 키트루다 때문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상당한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바이오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었는데 그중에 이제 뭐 머크도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사실 이보다 앞서서 이제 일라이릴리 방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뭐 굉장한 폭으로 올랐고요. 한 $720 정도에서
지금 870달러대까지 900달러 코앞까지 갔다가 좀 밀렸습니다. 오늘은 음봉은 뭐 시초가보다 좀 빠지긴 했어요. 900달러까지 거의 가까이까지 갔으니까 720에서 900, 180불을 올렸으니까 25% 정도의 상승이 한 달 사이에 나왔습니다. 일라일리. 뭐 다른 종목도 다 비슷해요. 뭐 상승 이 하는 그 모양이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최근에 나왔었고, 우리 바이오가 최근에 밀렸었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결이 다르죠. 우리는 이제 관세 얘기도 좀 나왔고 미국하고 직접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만, 바이오가 우리도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그 바닥에서 더 안 빠지고 바닥을 딱 지지하는 그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 이게 바로 지난주의 전략이었는데, 뭐 아주 그 좋은 흐름이 나왔고, 시장에 조금 무너지더라도 지금 수급이라든가 추세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바닥에 아직도 우리 바이오들이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등 폭이 아직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 어제 이제 반등을 했던 상승분을 만약에 뱉어낸다 하더라도 하락, 그다음에 약간의 반등, 다시 하락이 나오더라도 W자로 다시 재차 반등하는,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하는 찐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이번 주에 바이오의 흐름, 다음 주에 바이오에 대한 기대,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급락, 그러나 그 와중에 바이오들의 큰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증시도 오히려 우리 증시는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바이오들이 쭉 빠져 있었는데 바이오들이 반등을 하면서 어제 코스닥이 올랐고, 다음 주에 좀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바이오에는 좀 기대가 된다. 자, 이 정도로 한마디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생각보다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의 흐름이 많이 꺾일 수 있다. 그리고 나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하락한다면 바이오도 결국은 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 미국이 무너지는 타이밍이냐 아니면 다시 가느냐, 이거는 사실 알 수 없는데, 다시 간다는 쪽에 당연히 확률이 높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소비 둔화 우려 이런 것들 가지고 미국이 무너질 시장 아니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IMF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 그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부분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본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 수익을 실현해 놓은 자금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재차 바닥에서 사는 자금으로 들어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가가 한번 확 빠지면 매수 기회라고들 얘기해요. 근데 매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현금을 무한대로 쌓아놓고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주식 비중을 조절해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시장이 무너질 때, 또는 무너질 징조가 보일 때, 또는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 서둘러서 비중을 줄여놓지 않으면 바닥에서 반등할 때 못 사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매수를 했죠. 어제 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장이 바로 그런 건데요. 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빠져 있는 낙폭과대주. 근데 낙폭과대 많이 빠졌다고 올라갈 수 있나요? 많이 빠진 거랑 반등하는 거랑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면 반등할 확률이 높지만, 많이 빠진 애들 중에 업종에 휩쓸려서,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빠진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는 애들은 누구지? 뭐지? 하고 보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최근에 업종이 무너질 때 같이 그냥 바스켓 매매, 그냥 프로그래밍 걸려가지고 같이 빠진 거죠. 그런 애들이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매수한 애들이 막 4%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업종 내에서 다음 분기에 실적 좋아질 애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제가 일부러 막 정리까지 해서 다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자, 매수를 할 때 보조지표 같은 것들을 보고 이게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 낙폭이 과하다. 그런데 첫 번째 낙폭이 과한 애들 보조지표 보면서,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부분 아래쪽에 걸쳐져 있는 이 지지라인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애들을 추려요. 그게 지지라인 없이 하방이 열려 있는 애들은 놔두고요, 안 사고요. 그래서 하방에 지지라인이 명확한 애들을 다시 추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강하게 사주고 있는 애들 수급을 찾아보죠.
그리고 나서 그 애들 중에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애들을 추려서 보니까 6종목이 딱 나와서 어제 6종목을 아침에 개장 전에 추천해드렸던 거고 6종목이 다 흐름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장 초반에 우리가 매수한 게 조금 빠지는 것처럼,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가장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낙폭이 과했는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빠질 건지, 그리고 빠지는 와중에 올릴 수 있는 불쏘시개를 쌓아놓고 있는 세력이 있는지 수급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지, 이거 말고 더 볼 게 뭐 있죠? 그런 조건들을 다 따져보니까 그래도 한 네 가지 그런 조건에 전부 다 부합하는 애들이 있더라. 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그런 애들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찾으려면 뭐 몇천 종목을 어떻게 다 뒤집니까? 그건 못 찾죠.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을 이제 가지고 그걸 찾아본 다음에 얘네들 움직이는 흐름 봐야 돼요. 계속 빠지는 추세에 있는 애들을 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주 중에는 주 초반에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거는 좀 별로,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낮춰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주중에 시장이 반등을 하거나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타이밍에는 다시 또 이제 매수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아직 비어있는, 못 채워넣고 있는 부분을 채워야죠. 그래서 약간은 좀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초반에 월화에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좀 바쁘지 않을까 느낌이, 굉장히 설레는 기분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제가 해드리는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해드리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샀나,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벌써 상당히 미국 증시가 너무 빠져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갔네요. 자, 어쨌든 지난 한 주 동안 17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어떤 종목 매매했나, 오늘은 조금 빠르게 그냥 한번 스캔하듯이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HD현대중공업 1665억 원어치, 1656억이군요. 많이 팔았고요. 현대차, LG화학, 카카오, 크래프톤, 신한지주, HD현대마린솔루션, 삼성SDI,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유한양행, KB금융, KTNG, HD현대미포. 자, 이 종목들이 지난 한 주 통틀어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주 후반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은 봐야 돼요. 계속 관심 종목으로. 한 주의 평균을, 그러니까 한 주 통으로 산날 이제 판날, 산날, 판날 이거를 다 더하고 빼고 해보니까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1656억 마이너스 매도가 더 우위였다. 이거지. 월화수에 팔고 만약에 금요일날 왕창 샀다 이러면은 이거는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인 거죠.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 좀 많이 던진 상황, 2차전지 조금 팔았고, 금융도 좀 보이고, 그죠? 그런 상황이네요. 반면에 삼성전자를 1328억 원어치 사면서 58,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싹 들어왔고요. SK하이닉스 1223억 원어치 사면서 이제 21만 원 코앞까지 와 있고요. LIG 넥스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LS일렉트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텔레콤, 한화비전,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SKC, 한화, 한미반도체. 지난주는 반도체를 쭉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 제가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SK이노베이션,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많이 이제 좀 바닥에서 정유주, 최근에 S오일이라든가 이런 정유주들과 함께 같이 볼만하다. 경기가 회복되는 거, 철강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유화학 다 같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일단 매수를 했어요. 아직
뭐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종목으로서 SK온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그 이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찔끔찔끔 야금야금 아마 상승 분위기로 이제 갈 거다. 그래서 눌릴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기관 볼게요. 기관은 LIG 넥스원 제일 많이 팔았네요. 1296억 원어치 팔았고, 또 지난주에는 뭐 인버스들 뭐 던졌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는 한화 시스템, 또 미국 종목들 ETF들 빼고 나면은 기아하고 한국콜마, 삼양식품 별로 종목이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기아, 한국콜마, 삼양식품 요 정도를 기관이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네요. 3,588억 원. 지난주는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는 레버리지들 뭐 양쪽 다 샀고요. SK하이닉스, KB금융,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한솔케미칼, SK이노베이션 기관들의 매수 종목 2차전지도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들어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2차전지로서의 아마 그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를 제일 많이 팔았네요. 297억 원어치 팔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기아, 한화오션,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 유한양행, 현대차, KB금융, LIG 넥스원, CJ제일제당. 그리고 사실 신한지주 앞에 이제 화장품 ETF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화장품이 최근에 좋았죠. 이제 분위기가 좋았고 수출 뭐 얘기 나오고 좋았는데 이때 이제 다시 또 매도를 해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흐름은 역시 장기로 보는 연기금이 보여줬습니다. 역시 연기금도 삼성전자 1,443억 원 제일 많이 샀고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또 뭐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종목도 보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한솔케미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고려아연, 현대제철, 이수페타시스. 야,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집중된 그런 흐름 나왔네요.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6,642억 원. SK하이닉스 2,362억 원. 그리고는 레버리지를 지난주에 던졌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SK이노베이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화학, LS일렉트릭, 에코프로머티. 자,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매도했습니다. 제가 드렸던 2분기 실적 기대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종목들 여러 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산 종목 HD 현대중공업, 또 현대차, 신한지주, 한화시스템, 카카오, 유한양행, 한화오션, HD 현대마린솔루션, 기아, HD 현대일렉트릭, HD 한국조선해양. 일단 조선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이걸 뭐 어떻게 딱 업종을 딱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조선과 자동차는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 두 업종을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BM 417억 원어치 팔았고요. 필롭틱스, 고영, ABL바이오, 원익 IPS,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진세미캠, 대주전자재료, 심텍, 리가캠바이오, HVM, 코오롱 티슈진, 하나머티리얼즈, 네오셈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보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있고 바이오도 보이고 이제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는 매수가 주 초반에 있었다가 주 후반에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 사다가 팔거나 팔다가 사거나 그러면 사다가 판 애들은
좀 우려해야 되고요. 팔다가 산 애들은 좀 기대해도 좋고요. 이 여기에 나오는 것과 별개로 그런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거는 에코프로 BM을 팔고 에코프로를 사면서 지난주 이제 후반에 급등이 나왔죠. 에코프로가 198억 원어치 샀고요. 클래시스, 젠벡스, 휴젤, HLB, YG 엔터테인먼트, 엔캠, GI 이노베이션, 파마리서치, 유일 로보틱스, 알테오젠, D&D 파마텍, 보로노이, 테크윙. 자, 뭐 에코프로 정도를 빼면은 엔캠하고 에코프로 정도 빼면은 2차 전지가 보이지는 않고요. 바이오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던지는 대신에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바꾸는 경향이 보이네요. 그리고는 Y젠터가 지금 이게 왜 이제 Y젠터가 최근에 주목을 받았냐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한한령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엔터죠, 당연히. 뭐 공연이라든가 뭐 음반 판매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하고 게임은 만약에 중국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들썩일 수밖에 없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팔았네요. 487억 원어치 팔았고요. 동국생명과학, 오름테라퓨틱, 모티브링크, 보로노이, PSK 홀딩스,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두산테스나, 카페24, 코스메카 코리아, 가온칩스, 바이넥스까지를 자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바이오 쪽에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던지는 건 뭐 너무 당연한 패턴이고요. 얘네들. 그다음에 반도체가 좀 있네요. 바이오와 반도체. 그런 대신에 에코프로 BM을 외국인이 팔았지만 기관은 매수했네요. 365억 원어치 샀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2,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IPS, 에코프로, 주성엔지니어링, 파마리서치, 스튜디오 드래곤, 유진테크, 휴젤, 레이크 머티리얼즈, 퓨처캠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들 두 종목 들어가 있고 대주전자 재료 들어가 있고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에 파마리서치나 휴젤은 화장품과 의약을 같이 하는 이제 애들이라 양쪽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지난주에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연기금은 어땠을까요? 연기금은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80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리고 필옵틱스, 두산테스나, 젠벡스, 펩트론, 동성화인텍, 올릭스, 오름테라퓨틱, BHI, 인탑스, 성광밴드, ST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글과 컴퓨터, 연기금의 매도 종목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에코프로 BM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134억 원어치 샀고요. 대주전자재료, HLB, 솔브레인, 고영, 하나머티리얼즈, JYP 엔터테인먼트, 클래시스, 알테오젠, 엠로, 리노공업,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동진세미캠까지를 연기금이 이제 많이 매수했습니다. 역시 2차 전지들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들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량 매수 종목에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여기에다 이제 의료 기기 업체 일부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JYP엔트도 좀 보이고요.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300억 원어치 매도했고요. 휴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YG 엔터테인먼트, HLB, 실리콘2, 스튜디오 드래곤, 엔캠, 주성엔지니어링, 젠벡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주전자재료,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를 개인들이 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 종목들 2차 전지도 에코프로나 엔캠,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 골고루 보이고요. 바이오도 좀 들어가 있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CJ ENM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엔터 쪽에 좀 그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JY 펜터나 YG 엔터나 SM이나 이런 종목들 말고 그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CJ ENM 뭐 얘네들이 올해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얘네들도 좀 관심 갖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끔씩 글로 써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지난주에 개인들 매도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왔네요. 그리고 개인들이 산 종목 보면 필롭틱스 제일 많이 샀네요. 399억 원, 오름 테라퓨틱, 동국 생명과학, 알테오젠, ABL 바이오, 모티브링크, 고영, 리가캠 바이오, 동진 세미캠, 올릭스, 보로노이, 펩트론, 코어롱 티슈진, PSK 홀딩스. 바이오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반도체 좀 몇 종목 들어가 있고, 세 종목 보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초반과 주 후반의 흐름이 완전히 달랐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개인들이 매도했다, 매수했다를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주 초반에 어떻게 했고, 주 후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고, 특히 다음 주에는 뭐 이번 주에 이랬으니까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유추해 보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는 바로바로 그날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많이 깨진다면 바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별로 좋지 않고요. 오히려 그 뭐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고 할 때 비중을 같이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수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좀 안정되고 반등이 확실히 보이고 이렇다면은 재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번에 나온 미국의 그 하락 이유가 근본을 흔드는 그 물가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락 추세로 완전히 뭐 급락을 만들고 이러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이슈 자체가. 그래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곧바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락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2% 넘게 빠지고 지금 선물 지수도 크게 빠지고 이래서 이거를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밤에 미국 증시가 바로 곧바로 안정을 보여주면은 또 이제 우리 증시도 올라가겠지만, 일단 월요일에는 지금 오늘 금요일 미국 증시 하락분이 반영이 될 거고, 만약에 금요일 날 이 선물 지수 빠진 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국 선물 지수를 이제 하락으로 이끈다면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증시로 볼 때는 월화 이틀 동안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거 그냥 가만히 두드려 맞고 있으면 남는 건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것 뿐입니다. 늘어나는 거. 그래서 그냥 비중을 뭐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뭐 일부 한 20% 아니면은 뭐 10%라도, 아니면 단 한 주라도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할 때는 덜어내는 게, 그 덜어내는 것만큼 마음이 편해지고, 또 반등할 때 살 수 있는 무기가 나한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전략인 거죠. 빠질 때 나도 같이 후퇴를 했다가 시장이 그래, 이게 미국에서는 이거 별로 나쁘게 보지 않는구나, 또는 미국은 더 빠지네, 그럼 어제 판 게 더 좋은 거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판 게. 그런 그 불안함을 덜어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갑자기 다 팔면 외국인 기관들이 옳았구나 하고 또 사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이거 좀 빠지겠는데 싶을 때 실제로 빠진다 그러면 같이 후퇴하는 것이 늘 마음을 안정시키고 계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무기가, 현금이라는 걸 무기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기를 내가 손에 쥐는 거기 때문에, 굳이 빠지고 시장이 막 계속 하락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틸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계좌 닫고 안 볼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좋고요. 또 수익률이 막 5, 60%씩 나 있는 사람들이 뭐 5%, 6%씩 빠지는 것에 그거를 너무 막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 융통해야 하는 자금을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그 개인들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이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는 좀 대응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별다른 이유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버티죠. 그래서 그게 큰 하락이 나오고 뭐 반토막이 나고 이랬을 때 그냥 이걸 들고 있으면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반토막이 난 주식을 회복시키려면 100% 2배가 올라야 되는데 반토막이 났던 종목은 그 반토막이 날 이유가 있으니까 반토막이 났겠죠. 그게 100% 오르려면 그 이상의 훨씬 큰 모멘텀이 뭔가 우리가 시장이 다 같이 바보라서 우리가 몰랐던 전부 다 몰랐던 모멘텀이 뭐가 터져 나와야 급등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많이 빠질 때 그 많이 빠지는 걸 확인한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는 게 가장 현명하더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성격이나 수익이 뭐 100%씩 나 있는데 한 7, 8% 빠진다고 해서 팔 필요가 없다는 거는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그리고 현금을 내가 확보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증시 흔들릴 때 잘 대응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